주식 불량소의 후루룩 시장 들어보기 후시돌 4월 12일 방송 시작합니다. 네, 정말 시장에 큰 호재, 큰 뉴스가 있었던 하루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의 합의에 의해서 그동안 2차 전지주의 좀 불확실성이 좀 제거되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특별히 오늘부터는 이제 좀 시장을 조금 더 좀 디테일하게 바라볼까 합니다. 그래서 뭐 급등주 내일 추천 종목 이렇게만 찍을 수 있겠지만 사실은 그 여러분 개별 종목을 보기 이전에 시장을 좀 보는 눈을 길러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내 종목만 보고 있으면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항상 내 종목은 왜 안 올라가나 왜 안 올라가나 생각만 할 수 있는데, 시장을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안목을 키우기 위해서 여러분 조금 이제 중요한 지표나 데이터들을 볼 필요가 있고요. 여담이지만 그 영화 관상을 보면 그 관상쟁이인 송강호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영화 마지막에 아들로 나온 이종혁이 이제 죽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사람의 관상을 보면서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했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즉 내 종목을 보는 거는 관상을 보는 거라고 한다면 시대의 흐름을 본다고 하면 시장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좀 지루하고 재미없고 어떻게 추천 종목만 딱 해줄 수도 있지만 시장을 보는 계속 훈련을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증시 3월달에 여러 가지 좀 이슈를 나왔던 미 국채 10년물입니다. 현재 1.66포인트 부근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이제 국채 금리가 향후 3분기 또 4분기 가서 1.8, 뭐 2.6까지 갈 수도 있긴 하겠지만 아직까지는 그 급등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 긍정적이고요. 달러 지수도 현재 92달러 부근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달러 지수도 머물고 있어서 이 두 가지를 비춰봤을 때 아직까지 외국인 수급에 들어오기에는 나쁘지 않은 조건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거는 이제 컨슈머 프라이스 인덱스라고 해서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비자 물가 지수가 작년 4월 5월부터 바닥을 찍고 나서 지금까지 올라왔죠. 그래서 이 물가 지수가 올라간다라고 하면 이제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연준은 이제 테이퍼링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일단 뭐 이제 성장 추세긴 합니다만 지금 이게 이제 2월 부분까지거든요. 지수가 2월 부분까지 좀 그 업데이트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우리가 좀 체킹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이제 미국 시장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는 지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요. 보실 필요가 있고. 자, 우리나라 물가 지수는 어떤가? 우리나라 물가 지수는 아직 크게 지금 상승을 못하고 있죠. 0.1포인트 부근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좀 양적 완화를 더 할 필요도 있고, 시장이 조금 더 버블이 되어도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 이거는 이제 All Employees, 그래서 이제 실업률, 고용 지표를 나타내는 겁니다. 미국의 고용 지표를 나타내는 건데, 작년 4월에 이제 고용 지표를 나타내고 나서 약간 아까 그 소비자 물가 지수는 5월 달에 바닥을 찍었었는데 이 고용률은 4월 달에 이제 바닥을 찍었죠. 무슨 말이냐면 고용률이 먼저 바닥을 치고 나니까 물가 지수가 확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죠? 사람들이 돈이 없게 되니까 돈을 안 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물가도 다시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 보면 이 고용률도 슬슬 바닥 찍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용 지수가 만약에 이 예년 같이 올라가게 된다고 하면 이제 그러면은 시장에서는 양적 완화를 거두어들이는 움직임이 보일 것이라 라는 것을 예측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장을 볼 때는 이런 중요한 지표들은 먼저 보실 필요가 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코스닥이 20년 만에 1000 돌파했다, 1000포인트 돌파했다라는 이제 기사가 나왔죠. 그 이제 지난번에 한번 1000지수를 돌파하긴 했는데 종가상에 밀려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이제 종가상으로도 1000포인트를 찍은 역사적인 날입니다. 20년 만에. 정말 대단한 날이죠. 그래서 1월 26일에도 이제 1000을 넘었었지만 994포인트의 방을 마감했는데 오늘은 이제 종가 기준으로 1000포인트를 넘어섰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면 코스닥은 이 시총 상해주 15개 중에서 10개 종목이 이제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히 이제 뭐 셀트리온 형제들, 시총 상위 1, 2주들도 상승 마감했고, 시젠도 그랬고요. 펄어비스, 카카오게임즈, 에코프로비엠도 오늘 크게 상승했었죠. SK머티리얼즈, LNF 오늘 크게 상승했었고, 원익 IPS, 제넥신 같이 이런 상승주들이 이제 상승 마감하니까 코스피도 지수가 1000포인트를 넘기는 그런 역사적인 날이었습니다. 자, 먼저 코스피의 매매 동향을 보겠습니다. 개인들은 이제 오늘 6,877억을 매수했어요. 코스피에서도요. 그리고 투신, 은행, 금융, 기타 법인인데 매수를 했었지만 중요한 건 이제 외국인 포지션을 볼 필요가 있어요. 코스피에서는 이틀 연속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난주 금요일에 1,550억, 오늘은 3,280억을 매도를 했습니다. 외국인. 그래서 코스피에서 지금 외국인이 매도 포지션을 취하고 있다는 거는 좀 중요합니다. 그리고 기관은 지금 6거래일 연속 계속 매도를 하고 있어요. 3,000억, 5,000억, 4,000억. 작은 물량이 아니죠. 금투도 마찬가지고요. 같은 날 지금 짠나 싶을 정도로 기관 금투 연속 매도를 계속 하고 있고요. 연기금은 이제 뭐 국내 비중을 축소하는 것을 18.8%, 19.8%로 늘리겠다라고 했지만 지금 한 달 내내 계속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제 그 국내 주식 비중을 다시 늘리는 것은 이제 5월 초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4월까지는 좀 어느 정도 매도가 나올 확률이 높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주체들이 계속 매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코스피는 당분간 좀 크게 하지 못할 수 있다. 보시면 이게 그 코스피 분봉이거든요. 오늘 아침에 상승 시작하긴 했다가 11시 40분까지 계속 밀렸어요. 그래서 오늘 정말 SK이노베이션과 LG화학의 큰 이슈 호재임에도 불구하고 SK이노베이션과 LG화학 주가 흐름이 오히려 조금 장 초반에 그 상승세를 유지하지 못하고 좀 밀렸죠. 관련주도 같이 밀렸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오늘 시장만 받쳐줬다고 하면 정말 SK이노베이션과 그 서플라이 체인들은 정말 좋은 주가 흐름 보였을 텐데 시장이 좀 밀려서 좀 아쉬웠습니다. 코스피 일봉을 보시면요. 코스피가 이 바닥부터 지금까지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 추세로 올라왔어요.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3150포인트 부근에서 조금 이제 쉬어갈 수 있다, 조정이 나올 수 있다 말씀드렸고, 오늘 그래서 이제 3120포인트, 예, 3135포인트, 예, 그래서 이 7일선을 터치하고 지지하면서 지금 이제 십자 조지를 만들었는데요. 이 3110포인트, 3150포인트 이 부분에서 네, 좀 박스권에서 좀 횡보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급하게 올랐기 때문에 이제 조금 쉬었다 가는 타이밍일 수도 있습니다. 코스피는. 그래서 요 지지선 3100과 3120포인트 요 지지선을 좀 지지해 주는 게 중요하다. 이 지지선을 지켜준다고 하면 당분간 횡보하더라도 큰 하락은 나오지 않을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은 이제 요즘에 추세가 좋죠. 개인은 매도를 했지만 외국인 이틀 연속 매수를 했고요. 기관 소량 매수, 금투는 이틀 연속 매도했고요. 기타금도 매도했지만 보험 투신도 같이 이제 계속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연기금도 오늘 이제 매수에 가담했습니다. 코스닥을 보시면 제가 이제 그 코스피가 이렇게 급하게 올라간 것에 비해서 여기서 횡보를 하면서 지지선 잘 만들었고 여기서 조금 약간 지지선 만들면서 올라왔죠. 오늘 정확하게 목표가까지 갔다 왔어요.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추세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내일 그래도 한 1008포인트 부근까지 가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요. 코스닥은 사실 이제 1008포인트 이상이 아니라 이 상단을 넘어서는 역사적 상단 한번 찍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계속 외국 수급도 좋은 부분이 있고요. 근데 지금 이 선물 시장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선물 시장에서 왜 지금 볼 필요가 있냐면 외인들은 계속 선물 시장에서 매도 포지션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고 하면 주가 상단이 이제 어느 정도 제한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증시가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올라갈 때 한번 시간이 크게 올라가지 못하고 가다가 좀 밀리고 가다가 밀리고 하는 부분이 이 선물 시장에서 계속 외국인이 매도 포지션을 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외국인 매도세가 선물 시장에서 매수세로 전환된다고 하면 정말 시장을 좀 크게 한번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고려해 보시고요. 자, 파워 섹터를 보겠습니다. 코로나 진단 키트가 오늘 간만에 파워 섹터에 올랐습니다. 오늘 그 오세훈 시장이 그 신속 항원 진단 키트를 좀 보급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노래방 같은 데도 좀 문 열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오늘 좀 관련주들이 크게 상승했죠. 근데 정확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건 좀 아직 위험하다라는 얘기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럴 때 이제 이런 진단 키트들은 정말 좀 장투하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약간 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K 뉴딜 2차전지 관련주들이죠. 오늘 SK 이노베이션이 소송 리스크에 대한 해소와 더불어 크게 상승하고요. 그 사실 밀린 것도 사실 20% 넘게까지 갔었는데 좀 밀렸고, 이제 SK 이노베이션 양극재를 공급하는 에코프로브엠 또 LNF 오늘 좀 크게 8% 상승했었고 둘 다요. 솔루스 첨단 소재도 오늘 같이 상승, SKC도 포스코 케미칼도 같이 이제 서플라이 체인들이 같이 상승하는 것을 보였습니다. 외국인 기관 동시 순매수 종목인데요. 오늘 에코프로브엠이 1위 올라왔죠. 에코프로브엠은 현재 이제 SK이노베이션 양 물량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양극재 업체죠. 그래서 그 미국 이제 조지아주 공장에도 이미 이제 물량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에코프로브엠의 주가를 이제 좀 앞으로 좀 좋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외국 기관들이 동시에 상매수로 들어갔고요. 뭐 포케, SKC, LNF 다 2차전지 관련주들, 코덱스 2차전지 산업, ETF죠. 그래서 이 2차전지 관련주들이 정말 이제 LG화학, SK이노베이션의 불확실성에 제거되면서 크게 매수세가 들어온 모습이었고요. 대한유화도 그렇죠. 대한유화 같은 경우는 뭐 HDP나 PP를 만들죠. 근데 이제 이 회사가 주가 크게 한 게 2차 전지용 분리막 소재인 초고분자 폴리에틸렌을 여기 대한유화가 생산해냅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오늘 이제
조금 상승했고 매수세가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대한유화도 다시 한번 크게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솔루스 첨단 소재는 뭐 이제 동박을 만드는 회사이기도 하고 오일리드 소재도 만들기도 하죠. 근데 유럽 유일의 동박을 만드는 회사죠. 유럽 헝가리 진출해서 유럽 유일의 동박 소재를 공급할 수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 회사도 오늘 주가가 좀 많이 갔고요. 그 최근 이제 그 외국인 중심으로 바이오 수급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좀 긍정적이죠. 그나마 바이오 섹터, 제약 바이오 섹터가 계속 주가 흐름 좋지 않고 많이 못 갔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주주들 답답해하고 힘들었었는데 최근에 이제 주가 흐름이 좀 좋아지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오늘 좀 매수 들어왔고 ST팜도 계속 지금 요즘에 굉장히 주가 흐름이 좋죠. ST팜, LNP 계속 이전 받아서 이제 mRNA 백신을 개발할 수 있다는 기대감 그리고 상반기 내에 CMS를 완료된다고 하면 이제 RNA 백신도 mRNA 백신도 생산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오늘 13% 상승 마감했고요. 50짜리 앱슬도 그 자회사 아티바가 나스닥에 상장한다고 하죠. 그 이슈 때문에 계속 주가가 올라가는 것 같고요. 오늘 그 아침에 이제 하나금투 선민정연구원이 그 유한양행에 대한 리포트를 냈습니다. 이 유한양행도 지금 주가가 좀 이제 저가니까 정말 매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라는 얘기를 했었고 레이저 티닙이 정말 블록버스터 신약이 될 수 있다. 얀센과 같이 이제 일상 결과가 나왔었고 결과가 좋기 때문에 추후 이제 향후 진행되는 임상 결과도 좋을 것으로 기대될 수 있고 그리고 렉라자 이 레이저 티닙으로 렉라자라는 이제 그 비소세포 폐암 항암 신약을 만들어서 시각처 승인을 받았죠. 그래서 올 3분기에는 이 신약이 출시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이게 이제 건강보험 적용될 수도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매출이 긍정적일 것이다. 그래서 유한영역은 지금 저가 매수해서 길게 보시라라는 이제 그런 관점에서 아침에 리포트가 나왔었고요. 한미약품은 그 오늘 아침에 그 벨바르페닙이라는 이제 물질을 제네틱에 수출했었는데 그 제네틱이 5년 만에 자사의 그 티센트릭하고 병용 임상을 진행한다는 기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 외인 매수가 좀 들어왔는데 이 사실 한미약품도 다양한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죠. 내시츄럴제도 있고요. 그리고 뭐 호중구 감소증, 롤론티스도 있고요. 뭐 포지오티닙도 있고. 그리고 최근 단장 증후군 그 치료 신약이 FDA 패스트 트랙으로 이제 선정이 됐죠. 그래서 한미약품이 그동안 그 기술 리조했던 그 물질들이 다 기술 반환되면서 주가가 많이 조정을 받았었고 또 그 RNA 백신을 생산할 수 있는 생산 시설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한때 기대감은 좀 올랐으나 결국 계약이 불발되면서 주가가 좀 많이 밀렸는데요. 그래도 이제 가지고 있는 파이프라인이 워낙 좋은 게 많기 때문에 한미약품도 긴 시각 보시면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여러분이 가장 기대하시는 급등 기대 종목. 오늘 제가 특별히 좀 넣습니다. 그 앞에 너무 재미없는 부분 하시면 또 영상 보시는 분들이 뭐 그거 말고 내일 갖고 찍어주세요 뭐 이렇게 하실까봐 올려있는데 사실은 이제 시장 분위기가 중요합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요 친환경 발포제를 개발을 완료했습니다. 이미 발포제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이제 1위고요. 1위 사업자고 친환경 발포제를 이미 개발을 완료했어요. 지금 특허청 심사 중입니다. 제가 전화를 해서 확인했고요. 그리고 상반기 내에 지금 나이키 지금 테스트 중이거든요. 친환경 발포제가 신발에 들어간 소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상반기 중으로 나이키 공급이 가능할지 결과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2차 전지 양극재 필수 소재인 수산화 리튬, 그렇죠? 이 수산화 리튬의 생산 시설을 완비했습니다. 이미 작년에 완비해서 지금 이제 그 생산 라인 2개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연간 1만 톤 생산이 가능하다고 하고요. 이제 2차전지 양극재 업체로 지금 컨택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정말 빠르다고 하면 조만간 이제 LG 에너지솔루션과 SK 이노베이션의 그 소송이 이제 마무리됐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에코프로범이나 LNF나 뭐 포스코 케미칼이나 또 LG화학은 자체적으로 LG 에너지솔루션 자체적으로 양극재도 만들기도 하죠. 그래서 그 양극재 업체들로의 이 수산화 리튬 공급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그리고 현재 NCMA 하이니켈 양극재죠. 이 양극재의 가장 이제 이 하이니켈 양극재의 특징은 에너지 밀도를 높일 수 있죠. 그리고 코발트 함량을 최대한 낮춰서 단가를 낮출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 문제는 폭발 위험이 높다라는 단점이 있죠. 그 위험성을 낮춰줄 수 있는 첨가제가 바로 지리코늄이라는 물질입니다. 이 지리코늄이라는 물질을 지금 LG화학에 LG 에너지솔루션에 공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전개 물량은 아니지만 초대 물량 들어갔고 그 이후에도 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제 LG 에너지솔루션의 이 지리코늄 첨가제가 장기적인 공급으로 들어갈 수 있다. 다른 양극재 업체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종목입니다. 바로 금양이라는 종목입니다. 금양. 자, 그래서 이 금양이라는 종목을 제가 4월 4일부터 4,340원에 지금 추천을 계속 드리고 있거든요. 보시면 이 거래량 보시면 거래량 지금 바닥이에요. 거래량 완전 바닥이죠. 바닥인데도 주가는 계속 바닥이지만 조금씩 21선을 뚫고 올라와서 지금 이제 33일선을 뚫고 올라와서 드디어 오늘 45일선 부근까지 왔습니다. 드디어. 그래서 이제 정말 내일이든 모레가 되든 45일선 돌파를
하고, 예, 정말 이제 이게 거래량 바닥일 때 아시죠? 이게 거래량 크게 터지면서 크게 슈팅하는 거, 어떤 호재나 이슈가 터지게 되면 더 크게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형이라는 종목은 정말 잘 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제는 발포제, 친환경 발포제도 정말 아주 훌륭한 기술이지만 2차 전지 소재주로서의 이제 편입될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리고 실리콘 첨가제를 좀 우리 국내에서 도입해서 공급할 수 있는 회사가 없습니다. 예, 금양 유일하다고 볼 수 있고 수산화 리튬을 생산하는 설비를 갖고 있는 회사도 거의 없어요. 예, 지금 대부분 마그네틱도 생산 시설을 좀 갖추고 있는데 아직 완비가 다 안 됐어요. 그래서 사실 금양이 앞으로 굉장히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3월 31일 날 추천드린 대주전자대료, 예, 대주전자대료 되게 골든크로스 나오고 해서 주가 흐름이 좋았죠. 오늘 좀 아쉬웠어요. 오늘 이 기대감에 제가 이제 일요일에 영상 찍어드렸다시피 대주전자대료도 LG 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에 이제 실리콘 연구체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좀 한번 기대를 했는데 아침 시초에는 이 4% 넘게 뛰어서 이 딱 목표가에서 시작을 했는데 쭉 밀려서 예, 좀 아쉬웠지만 그래도 43,000원 이 지선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지선 만들고 다시 상승 추세를 이어가는지 잘 보시면 되겠고요. 스페코. 스페코 계속 제가 강조드렸죠. 스페코는 플랜트 설비를 만드는 회사이기도 하고 풍력타워, 윈드타워를 매출의 45% 이상에 나오는 찐 풍력주다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스페코는 여기서 제가 말씀드렸죠. 지수를 만들고 있다고요. 예, 만들고 나서 오늘 드디어 21선을 몸통으로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45일선까지 터치를 했어요. 정말 이 스페코는 이제 잘 보셔야 돼요. 예, 돌파했기 때문에 사실 지금 10,000원 이하는 제가 항상 좀 사서 들고 가시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스페코는 그래서 향후 지금 건설기계 업종, 뭐 시멘트라든지 또 미국의 도로나 또 뭐 교량이라든지 이런 좀 인프라 구축에 대한 예산이 이제 책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이 플랜트 시설은 당연히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플랜트 시설이 다양한 곳에 있어야지만 뭐 시멘트나 골재들이 실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세계 다식성과락 안에 들어가는 이 스페코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주가 기대감 그리고 윈드타워에 대한 멕시코의 생산기지이기 때문에 미국 향으로 갈 수 있는 윈드타워의 수출 기대감. 예, 스페코는 지금이 저점이다. 나중에 이 가격도 볼 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국도화, 예, 제가 정말 3월 29일에 58,800원 추천했지만, 제가 아는 분들에게 5만원대 제가 추천드렸거든요. 5만 초반에. 우리나라 국내 에폭시 1위입니다. 국도화. 에폭시 1위고, 이 국도화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작년에 중국 생산 라인 하나가 화재가 나면서 주가는 그대로 못 갔었지만, 지금 보시면 52대 신고가를 돌파했습니다. 드디어 오늘 양봉으로 몸통 띄우면서, 예, 종가를 오히려 더 77,500원에 마감을 했었어요. 정말 그래서, 이게 보시면 특징이 있어요. 이 종목은 거래량이 작아요. 보시면 거래량이 크게 튼 적이 별로 없어요. 하지만 이게 지지선을 만들고 상승하고 지지선을 만들고 상승하고 지지선을 만들고 상승하는 패턴을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거래량이 크게 많지는 않았지만 갈 길 간다. 내가 갈 길 가는 종목. 예, 그래서 그냥 앞으로 업황이 좋구나. 에폭시가 뭐 도료든 또 뭐 건축 자재든 안 쓰는 것이 없기 때문에 좋겠구나. 국도화 우리나라 국내 1위 에폭시 사업자구나 라고 생각하셔서 그냥 꾸준하게 들고 있었던 분들은 벌써 30-40% 넘게 수익이 났고요. 제가 추천드리고 나서도 지금 벌써 뭐 한 20% 가까이 되죠. 이제 10 몇 프로 되죠. 15%. 근데 제가 볼 때는 한 번 더 크게 슈팅할 것 같아요. 8만원, 역사 전고점이 8만원대인데 8만원 넘어서 정말 이제 역사상 신고가 한번 쓸어 가지 않을까. 그것도 기대가 됩니다. 테스나는 이제 51,300원 고점을 찍고 나서 좀 횡보를 하면서 좀 조정 중이죠. 다행인 점은 21선을 오늘 터치하고 와서요. 위에 마감을 했어요. 그래서 조금 더 볼 수 있고요. 이제 47,000원까지 온다고 하면 손절하십시오. 테스나. 하지만 아직까지는 21선을 다 지지하고 있다. 그리고 거래량도 많이 터지지 않기 때문에 다시 상방으로 슬슬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더블자 패턴이죠. 이렇게 더블자 패턴이어서 여기가 바닥이라고 한다면 천천히 우상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네, 우리 같이 잘 됩시다. 예, 같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또 내일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